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드디어 다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세월호 가족이신 호성이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세월호 선체 위에 인부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변호사. 네, 네, 세월호 변호사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법까지 통과를 시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그 새벽 4시 47분 사진까지 저희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 물 밑에 그러니까 바닷물에 찰랑찰랑 잠겨 있는 세월호 우현 장면을 보셨는데 지금 저 장면은 그 호성이 아버님이신 신창식 씨가 직접 저희 오마이 TV에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네, 저 장면으로 볼 때 선체 인양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0% 정도 그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끌어올리는 작업, 즉 부양시키는 작업은 거의 다 지금 끝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인부들이 선체 위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네, 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유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이나 이런 것들을 예, 다시 막고 예, 살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수부도 인부들이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초에 해수부가 밝힌 것은 한 7, 8명 정도라고 했는데 훨씬 한 10여 명 이상의 인부들이 지금 세월호 선체에 올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그 바지선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하. 같고요. 사실상 바지선하고 연결이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월호 선체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다. 예, 그리고 해역도 지금 파도가 잔잔한 곳으로 봐야 됩니다. 저 정도로 서 있을 수 있다면은.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서 들어온 속보를 보면 물결은 어제보다는 조금 강하지만 파고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오지만 파고가 높은 것은 아니고 파도의 높이는 1m 미만, 그러니까 비교적 잔잔한 상태다 이런 현장의 상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는 조금 오는 것 같아요. 해수부가 입수한 그 기상 자료를 보더라도 24일까지는 적어도 파고가 1m 이하로 한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반잠 수식 그 선박에 실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을 할 때까지도 계속 파고가 1m 이하가 유지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그 호성이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40% 정도는 올라온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아니, 제 판단이 이- 아니라 해수부의 해수부의? 계획이 예. 선박을 40% 정도는 물에 잠겨 놓은 상태에서 예. 그 정도까지만 끌어올린 다음에 이동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끌어올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난 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작업은 거의 끝났다.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이동이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끌어올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점검 작업 및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 저게 맞춰져야 이동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뭐가 핀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그리고 밑에 철근이 쫙 이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노란색이 바로 그 유압 실린더들입니다. 유압 예, 실린더들이요. 저기에 있는 와이어들이 네. 예. 밑에 있는 리프팅 빔 예. 33개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바지선에 33개씩 양쪽 바지선 총 66개의 저 노란색 유압 실린더들이 장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저게 그 유압 예. 실린더. 그리고 앞에 있는 노란색 저거는 아마 노란색 줄은 뭐예요? 저 큰 줄. 바다에 있는 저 줄 말씀하시죠. 예. 저거는 아무래도 오일 펜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바다에 있는 노란색 줄은 오일 펜스. 예, 이미 이제 잔존유 제거 작업은 했습니다. 잔존유 제거 작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다고 상하이 셀비지는 얘기하거든요. 네. 한 2,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네. 생각보다 많은 기름이 연료 탱크에서 빠져나와서 네. 뭐 객실 쪽이라든지 화물칸 쪽에 많이 가 있어서 네, 네. 잔존류 제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다면은 네. 현재에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한 잔존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갈까봐 오일 펜스들을 사방에 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건 오일 펜스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일 펜스의 일부분이 저렇게 쳐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리프팅 빔이 연결돼 있는 그 위에 이쪽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지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저쪽은 바지선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예. 지금 세월호 선체 위에 네. 이 사람들도 한 좀 10여 올라가 명의 있는 거고요. 예.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부식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 아닐까? 저희가 이제 그 2014년 4월 16일에 봤던 예. 그 세월호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부식이 돼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식은 많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선수들기나 선미들기 같은 작업을 할 때 네. 확인한 바로는 철판의 경우에는 충분히 선수들기나 선미들기에도 견딜 만큼 부식이 덜 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선실 쪽, 그러니까 네. 여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철판이 아니라 이제 강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어서 강화 플라스틱.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선체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땅에 닿던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압착이 되는 거죠. 눌려서 예. 그 많이 좀 그 훼손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네. 철판 자체는 겉은 녹슬어도 작년에도 선수들기에도 견딜 것이다. 그 정도로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부식은 됐지만 저 상태로라면 세월호 안에 이게 그 세월호가 뻘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해수부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저 안에 그 뭐 많은 가족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수습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물건들이 좀 남아 있을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화물이 아마 저기 안에 엉켜 있을 것입니다. 화물이요?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뻘이 굉장히 네. 많이 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엉켜져 있는 화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쌓인 그 뻘 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이동시켜 가면서 네. 미수습자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유해 발굴단 정도 수준의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미수자분들을 안전하게 수습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드러나 있는 선체를 좀 보면서 네.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의원님, 그 오늘 안에 다 드러나서 이를테면 이동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목포 신항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네, 먼저는 반잠수식 그 선박이라는 것에 실어야 됩니다. 네. 이 반잠수식 선박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선박 자체가 약간 가라앉았다 떴다 할 수 있는 네. 이동 선박입니다. 네, 네. 그 선박에 싣고 네. 고박을 하는데 대체로 한 이틀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것은 늦으면은 아마 한 24일 오후 늦게나 빠르면 아니면 네. 25일 정도부터 네.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동을 하는데도 한 3, 4일 정도 걸릴 것이고요. 네.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육상에 거치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총 뭐 한 8일 8일. 정도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목포 신항까지 세월호가 이동되는데 총 8일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예. 그러면 다음 거치하고. 주 정도에는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닿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체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까? 일단 선체 조사법이 예. 지금 육상에 거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사 또는 미수습자분들에 대한 수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어요. 예, 이견이 예. 있는데 지금 해수부는 세 부분으로 절단을 해서 네.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세 부분을 어떻게 나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선실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 아랫 부분하고 선실 부분을 크게 하나로 자르고 선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 위쪽 부분을 다시 두 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잘라서 각 자른 부위, 특히 선실 부위는 잘라낸 부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네. 아. 지금 보시는 것이 반잠수 제가 지금 잘 함이라는 안 건가요? 보이는데 저기 지금 보이는 그림. 선박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것이 반잠수함 선박이라고 예, 저희가 카메라로 예. 이제 그 당겨서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것이 반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자르고 자른 부분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바로 세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진입해서 이제 조사 및 수습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과연 좋은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이견인가요? 아니면은 가족들의 실제로 생각인가요? 이제 가족분들에서 이제 또 좀 이견이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견의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자르는 과정에서 과연 미수습자분들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잘라내면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에 구체적으로 화물이 어떤 식으로 뒤엉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자르는 과정에서 또 화물이 막 다 엎어진다거나 쏟아진다거나 하는 수도 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기존에 정해진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르는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선체가 이미 이제 해수면 밖으로 드러난 이상 네. 선체의 모습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편가르기식의 보도가 있어요. 이를테면 미수습자들은 빨리 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절단해서 하는 절단의 세월호를 3등분해서 미수습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미수습자와 유가족분들을 좀 나눠서 자꾸 분할 보도하는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수습자분들은 좀 신속한 네, 조사. 조사를 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그 전제가 미수습자분들을 훼손 없이 최대한 훼손 없이 네. 최대한 정확하게 잘 찾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은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래서 주장하는 절단 방식에 대해서 이런 찬성은 하고 계시지만 그 방식보다 만약에 더 네. 훼손 없이 네. 미수습자분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찬성을 하시겠죠. 근데 다만 현재까지는 선체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해수부가 주도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한쪽 방식을 선택한 네, 셈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목포 신항에 거치될 때까지만 해도 대략 8일, 네. 길면 한 1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라도 전문가들을 통한 그 이야기들, 논의들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지금 이제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박주민 의원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그 소조기 때만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이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지난 3년간은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과 함께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 입장을 해수부는 밝힐까? 그동안 소조기가 없었나? 지난 3년간 소조기는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올해. 예. 근데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인양 방식을 결정하고 업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선체를 조각내지 않고 인양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리프팅 빔을 삽입한 뒤에 리프팅 빔에 와이어를 걸겠다는 거였는데 네.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인양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인양을 하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가 완전히 다 놀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라는 네네.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네네. 답답한 건 확실히 있었죠. 작년 7월에나 이럴 때 뭐 리프팅 빔 삽입 작업을 다 마치겠다 그랬다가 계속 늦춰진 거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뭐 날씨 탓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네네네. 또는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기술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업체 선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미비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약간은 인양에 대한 열과 성의의 부족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도 나왔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지금 그에서는 굉장히 열과 성을 좀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니냐. 네. 약간 뭐 그런 평가는 좀 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리프트 빔이라는 게 리프팅 어떤 빔. 리프팅 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월호를 그 훼손 없이 인양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 하에 네. 인양 방법을 고려된 것인데요. 네. 보통의 네. 인양 방식은 침몰되어 있는 배 자체에 와이어를 겁니다. 배 자체. 예, 예. 그러다 보면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이어에 의해서 배가 손상되는 모습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배 자체에 와이어를 걸지 말자.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배 밑에다 긴 철제 빔을 까는 겁니다. 배 예, 밑에다가. 그래서 마치 쟁반 위에 뭔가 사과나 배를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쟁반에다가 와이어를 거는 거예요. 아, 그 쟁반이 예, 그 쟁반이 리프팅 빔입니다. 리프팅 빔이라는 예. 거죠. 근데 이 리프팅 빔도 처음에는 10개를 넣으면 된다 그랬다가 네. 최종적으로 33개를 넣는 겁니다. 지금 저 리프팅 빔이 그럼 33개가 예, 바닥에 깔려 있는 33개고 건가요? 빔 양쪽 끝에 하나씩 와이어를 달기 때문에 예. 총 와이어가 66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바지선 하나마다 33개. 예. 빔이 이제 이렇게 돼 네.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밑에 쟁반을 하나 깔고 그 쟁반 위에 와이어를 33개 쟁반에 와이어를 걸어서 쟁반에 와이어를 33개 양쪽에 곱하기 2 해 가지고 66개를 건 다음에 그 상태로 이렇게 그 쟁반을 끌어올린다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반채 쫙 끌어올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된 거고 저것이 오전 저희가 7시 50분 경에 촬영된 사진인데 호성이 아버님께서 주신 사진이죠. 그 사진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저게 반잠수함. 그보다는 저쪽 뒤쪽에 있는 선박이 반잠수식 선박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뒤쪽이 네, 앞쪽에 있는 것이 건 아니라 아니고. 뒤쪽에 있는 예, 것이 반 선박. 이것은 리프트 입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그 성의의 문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월호 인양에 나섰냐 안 나섰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국민들이 왜 굳이 상하이 셀비지를 했었냐, 그때 네덜란드 업체 좋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하이 셀비지가 해온 인양 작업에 대한 평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가 제가 보기엔 솔직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네, 또는 경험이 굉장히 많다거나 저는 그렇게 느낌을 못 받았어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기술력도 충분하고 경험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들었던 것이 상하이 셀비지라는 하나의 업체만 보지 말고 중국의 국영, 관영 셀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의 설명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진짜 중국은 그 국영이나 관영으로 운영하는 셀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하나의 덩어리니까 네. 자신들의 회사, 자신들의 경험 뭐 그것만 보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 자체가 뭐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네. 경험이 많다거나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한 1년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상 기간도 길어지고 네. 1년 6개월 정도로요. 예. 그리고 또 그 비용도 더 추가가 됐죠.
비용은 더 추가됐지만 상하이스 LPG 입장은 추가된 비용, 원래 계약을 넘어선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 네.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정부에서 했던 방식대로 860억으로 되는 건가요? 더 이상의-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1,000억 정도. 예. 1,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그 세월호 인양이 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되면 선체조사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작업이 좀 시작이 돼야 될 텐데요. 조사위원들은 좀 선정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위원 선정 작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그 리스트를 만들고 네. 리스트에 포함된 분들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로 거의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네. 최종 마무리는 오늘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위원 발표도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내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본회의 일정상 3월 28일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사이에 혹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발표는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조사위원 선정하는 것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까? 국회 추천 몫이기 국회 때문입니다. 추천 몫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조사위원 전체가 국회 추천 몫은 아니죠? 예, 조사위원 중에 총 5명이 국회 추천 몫이고요. 네. 3명이 가족 추천 몫입니다. 예. 3명은 그러면 모두 8명이 조사위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네네. 그 8명으로 조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조사관도 예, 필요하고. 8명의 그 조사위원은 위원이죠. 네. 위원이고 그 밑에 대략 50명 규모의 네. 파견직 공무원들과 민간 채용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네. 그 인원들이 해수부가 선정한 그 조사 업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되는 네.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 측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2명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2명이요? 예, 그때 이 법이 한창 만들어질 때는 여당이죠. 여당이 여당. 2명, 그다음에 야당이 3명. 지금은 다 야당인데. 지금은 뭐 여당 야당 구분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거나 예. 있거나 있었던 정당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당이 2명, 그 자유한국당이 2명. 나머지 추천이? 야당이 3명. 예. 그럼 나머지 야당 다 합쳐서 3명이에요? 예. 그 지금 야당이 훨씬 많잖아요.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2명이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하나, 국민의당 하나, 그리고 바른정당 하나. 예. 이렇게 5명. 근데 지난번에 일기 특조위 때 그 네. 워낙 그 일종의 조사방해 행위가 심각했었고 당시에 문제적 발언을 했던 분이 지금 또 민정수석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위원장.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요. 네. 현재까지 해수부의 입장은 과거와 좀 달리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해수부가요? 예. 태도를 그래서 바꿨습니까? 안 바꾸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아니 뭐 근데 그게 참 저는 예.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공무원분들을 다 욕하긴 싫지만 네.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분들은 또 정치적인 입장들을 고려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나마 다행이죠. 이래도 안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 그분들 욕하는 거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분들 욕하는 건 뒤로 미루고 우선 이제 선체 조사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당 둘, 야당 셋, 그리고 가족 셋,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구성이 좀 8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50분의 파견직 민간 채용이 포함돼서 58명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50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전체 규모가 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 50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0명이 직접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네네. 그 해수부가 선정한 조사 업체 및 네. 여러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선체가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면 이제 조사위원들이 가서 보시고 조사를 본격화할 텐데 어떤 것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벌써 3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뭐냐 그게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사고 초반에는 너무 그
유병언 일가에 언론 보도가 집중이 돼 있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또 이제 선장 이준석 선장의 문제로 막 압축됐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세월호 선주 회사 문제로 또 막 갔다가 그럼 검찰의 조사는 또 급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있다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어느 것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체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네.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 예, 그걸 위해서 먼저 선체 전반적인 상태를 좀 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찰. 예, 예, 진짜 절단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예. 아니면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상태에서 터널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네, 예. 지금 한 3-4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선체가 이제 지금 누워 있는 건데 네. 이 누워 있는 선체를 바로 세우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아예 그 안에 터널 비슷하게 예. 길을 만들어 가지고 예.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단한 다음에 절단한 부분만 바로 세우는 방법. 절단해서 바로 세우기. 예. 그게 지금 해수부가 선택한 방법이죠. 왜 해수부는 절단해서 바로 세우기? 그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빠른 거보다는 안전하고 정확하고 바른 거를 네.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뭐 기준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만 네. 미수습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뭔가 성과가 나길 바라시겠죠. 그리고 이제 4월을 지나서 5월 되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렇겠죠. 예. 저 철근 덩어리가. 예. 그 상태 바닷속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 뜨거운 네. 열기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가 그렇죠. 지속되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절단을 해서 바로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해수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뭐 본인들은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네. 또 그 선정된 업체나 다른 업체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양된 후에 선체를 보면서 여러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해수부가 일방향으로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체조사위원회가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것인지 그 길을 전문가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좀 길은 다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컨대 이제 육상 크레인으로 세워가지고 보면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 법에 된 게 6개월 정도죠. 조사 기간. 총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총 8개월 정도. 8개월. 네. 예, 총 네. 조사 준비 기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총 8개월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기 특조위가 출범하면 2기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어 받아가지고 쭉 하면 됩니다. 아 예. 네. 잠깐 2기 특조위는 아직 논의 법이 발의돼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이 돼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예. 됩니다. 예, 시간만 가면 네. 11월에 11월에? 예, 예. 올 11월에. 올 11월에 올 11월에 2기 특조위가 출범을 한다. 예, 법이 파워- 통과되죠. 법이 통과되면. 네. 예. 그러면 선체조사위를 올 봄에 조사를 하고 여름까지. 네. 그다음에 2기 특조위가 올 가을 늦가을에 받아서 계속 이어서 선체조사 네, 하면 그다음에 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체조사 특별위원회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 봄부터 계속 조사가 되는 거다. 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선체 조사가 지금부터 이제 쭉 올 겨울까지 되고 네. 겨울부터는 2기 특조위가 떠서 전면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그러면 일단 그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방법, 선체 조사를 어떻게 할지, 미수습자를 어떻게 수습할지 일단 관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네, 순서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이 끝났어요. 그럼 방법을 결정하고 방법이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잘 진행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 네. 해수부와
해수부가 선정한 업체는 실무로 담당하는 거고. 자, 이제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실었으며 당시에 그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400톤의 철근은 그날따라 왜 민간 여객선에 그거를 실었으며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고 다른 배는 다 출항하지 않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을 했으며 그리고 결정적인 그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왜 정부는 그렇게 했는가? 물론 이제 선체조사위의 그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네. 그 조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선체에 대한 조사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미수습자분들에 대한 수습, 그다음에 유류품과 유실품에 대한 수습 이런 것들을 업무로 하고요. 네. 선체를 통해서 이제 침몰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같이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기 특조위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구조 실패나 출항의 배경 이런 것들은 이기 특조위가 하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면 당연히 뭐 이기 특조위 발족 전이라도 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조사를 하죠.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다시 조사 이미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를 네, 재수사를 해야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된다고. 천명을 했죠. 2월 예. 달에. 그 특검을 해라. 왜냐하면 요새 검찰보다 특검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네, 특검을 예. 아예 해버리는 건 어떤지.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예. 이기 특조위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요. 예. 특검을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일기 특조위와 달리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법안에. 그리고 예, 특검의 후보까지도 예. 특조위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검의 후보를 특조위가 결정할 네.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무적으로 국회는 의결하게 돼 있고 무제한으로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요. 네.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을 작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법- 신속 처리 안건으로 힘들게 지정을 해놨고요. 예. 예. 아 의원님 굉장히 오늘 힘이 있어 보이십니다. 네? 힘이 있어 보이십니다. 아니 저는 뭐 잘한 아니,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잘한 건 잘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주민 의원님 세월호 변호사로 늘 길거리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제가 언젠가 그 SNS 우리 오마이뉴스 권우성 팀장인가요?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거지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하튼 법으로 만들어서 무제한 특검을 할 수 있는 2기 세월호 특조위가 11월에 열린다. 그 전에는 선체조사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일단 벌써 시간이 세월이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요. 이게 배만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주변으로 그 빠져나가는 맞습니다. 뭔가 있을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주변을 수색하거나 탐색해야 되는 필요성은 맞습니다.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의 역할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 1개월의 기간을 가져서 주변 해역 수색 작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네. 예. 그러면 주변 해역 그 수색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주변에 안전망 펜스를 다 둘러 쳐놨어요. 네네. 일단 집중적으로 그 펜스 안에 부분을 이제 잠수를 통해서 수색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바깥 해역도 아마 수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하이 셀비지가 1개월간만 계약 기간이 1개월인 거죠. 예, 그렇게 1개월간 수색을 해저면 네, 주변에 네. 유리품 수색이나 유실물 수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상. 예. 그렇군요. 그러면 1개월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산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국가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죠. 국가가 이어받아서 예. 상하이 셀비지는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상하이 우리나라가 셀비지한테 계약과 상관없이 평생 수색해라 그러면 상하이 셀비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상하이 셀비지는 계약에 따라서 1개월 후에 떠나고 남은 역할을 네.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예. 주셨습니다. 미수습자가 온전히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저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목숨을 잃었던 분들을 찾는 그러니까 유골 탐사 뭐 이런 방식으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이 방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구체적인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하여튼 신속하면서도 최대한 샅샅이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것도 중요한데 또 무조건 막 빠르게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온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국회에서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네. 충북대학교의 그 박선주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해 발굴 네. 박선주 교수님. 예. 유해 발굴의 최고 전문가신데 예. 그분을 모시고 미수습자 수습 방법 등에 예. 관련된 토론회도 좀 열 계획이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해 발굴단 수준으로 좀 들어가서 그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발굴단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침몰 원인 부분은 이미 이제 검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다 밝힌 건 아니거든요. 대법원 네. 판례에 의해서도 침몰 원인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체를 보면은 진짜 뭐 어떤 것에 충돌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뭐 폭발이 일어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어디 누수가 생겼었던 건지 조탁이나 이런 거에 기계적 고장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보면은 네. 보다 입체적으로 침몰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몇몇 언론에서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을 객실 직립 방식으로 한다라고 그런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려워서 객실 직립 방식이라는 거. 객실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 직립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세수부가 얘기한 앞서 말씀하신 그 객실을 네. 잘라가지고 세우겠다는 게 객실 직립 방식. 예, 배 전체를 세우긴 힘드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잘라낸 부분을 세우는 방식으로 근데 객실 부분을 잘라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로 자르는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뭘로 자르냐 그랬더니 뭐 그 물 같은 걸 쇠게 싸서 자르는거나 네. 체인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체인 같은 걸로 자르게 될 경우에는 네. 굉장한 훼손이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니까요. 뭐 자기네들 기술로는 뭐 그렇게 큰 훼손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면밀하게 그런 네. 부분까지 검토가 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이요? 물로 네. 자른다고요? 물에다가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 그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걸 섞어가지고 네. 쇠게 쏘면은 네. 그게 이제 절삭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이 절단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린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방법도 섣불리 선택하기는 굉장히 그래서 민감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음. 인양된 선체의 상태를 좀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네.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군요. 저희도 충북대학교의 박선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일 중요한 거는 9분의 미수습자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길에 그 구조의 실패나 그 출항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많고 특히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박근혜 대통령 그 여전히 지금 안 밝히고 있는 네. 거잖아요. 저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 부분 밝혀야 되죠. 네. 뭐 아시다시피 헌재도 그날 있었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밝히라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하나도 못 냈죠. 네.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어서 전혀 밝혀진 게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은 굉장히 미흡하고 부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제2기 특조위가 가동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으로 세월호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시계가 2014년 4월 16일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 3시 35분 그리고 4시 47분에 나온 해수부 제공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탄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진실 규명을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동안 보면 정치권 안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슨 해양 교통 사고라고 했다거나
뭐 무슨 그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하시는 분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했던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도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 생각에 앞에서 뭐 폭식 투쟁을 하셨던 그런 일반 시민분들까지 뭐라고 하기엔 좀 지금 와서 뭐라고 하기까지는 좀 이제 그럴 것 와서. 같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제 은폐하거나 네. 또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 등을 통해서 억압하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헌재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것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좀 보시면 뭐라고 네. 되어 있냐면,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네. 듣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네.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고 네. 비난하는 사람을 억압하려고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킬 의지가 안 보인다, 네. 헌법을 헌법 수호할 수호 의지가 의지가 안 안 보인다. 보인다라고 예.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잘못된 점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조사는 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희가 시계를 좀 복귀해가지고 2014년부터 다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세월호 가족들 얘기를 하면 또 세월호 관련된 기사 나온 무슨 종북이다, 좌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종의 정치적 이념 공세,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아예 이 사건을 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어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 오늘은 선체 인양과 관련된 보도를 저희가 해드리지만 이후에는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꼼꼼히 다 따져서 지적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문제에 원래부터 관심 많았던 것처럼 헬기 띄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봐도 참 저희가 헬기가 없어가지고 헬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족분들이 기자로 활용하시는 거. 근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모든 언론들이 마치 처음부터 관심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도 네.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참 기가 찰 수도 사실 특히 수도 의원님 있어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웃음이 많이 나오죠. 예. 예.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다들.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의원님 진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 보면 죄송하다 그래요. 폭발한 다음에. 그럼 다들 이해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언론 보도 태도를 보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모 방송사의 앵커가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통곡의 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일관성 있는 보도의 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우리 국민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요, 폭이 22m인 세월호가 왜 수면 위로 13m만 올라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반잠수 형태로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수면 위로 띄워서 하지 않고 반잠수한 상태에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든 뭐 사람이든 물에 잠겨 있으면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네. 하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서 와이어로 했을 때는 네. 그 하중을 많이 받는 거고요. 네. 조금 잠겨서 하면은 그만큼 부력에 의해서 하중을 덜 받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 방식을 쓴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배에다가 옮겨 실어서 네. 그 배로 목포항에 가면은 네. 높은 배에 실는 과정에서 배가 완전히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때 예. 하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렇게 약간 잠기게 하는 거고 반잠수식 선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저렇게 해야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거죠. 근데 이제 과정은 되게 긴 것 같아요. 목포항까지 뭐 20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 이동하는 데만. 며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도 네. 며칠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식됐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선박이 원래 막 이렇게 들면 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부러지고 네. 안 부서진 상태로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4.16 가족협의회 등이 그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을 해야 된다. 온전한 형태로 인양해야 된다. 세월호 자체가 증거다. 이 증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사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미수습자 9명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도를 저희는 해야 찾을 될까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요소는 몇 개 있어요. 사실은 해수부가 수중 수색을 그만두고 인양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대략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요. 네. 그 1년 정도 공백 동안 유실 방지망을 비롯한 유실 방지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은 되지만 네. 안에 다 계실 거다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 그렇게 이제 온전한 인양을 가족들이 요구했었지만 해수부의 판단인지 상하이 셀비지의 판단인지 알 수 없지만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었잖아요. 처음엔 부력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들이 필요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 부력제가 필요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구멍을 너무 많이 뚫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유실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4월 16일 날 어디에서 이 처음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는 그 당시 아마 식당에서 처음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식당이요? 예. 그런데 그 전원 구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구나. 또 잘 이렇게 됐나 또 보다. 잘 됐나보다라고 또 하고 또 열심히 또 다른 일들을 하다가 네. 저녁에 집에 와서 다시 뉴스를 보면서 네.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대략 한 참사 후 2주 후부터 결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간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네. 그 변호사분들의 요청과 민변의 판단에 따라서 가족분들 옆에 가게 된 겁니다. 세월호 가족들하고 3년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3년을 같이 하셨고 현장에서 농성이면 농성.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KBS 보도 심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KBS 보도 때문에 어머님들이 KBS 앞에까지 가셨다가 내친 김에 청와대 앞에까지 행진을 네. 하셨고 청와대 앞에서 꼴딱 밤을 새셨어요. 언제든지 만나주겠다던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죠. 네. 예. 이 전 과정을 당시에는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가족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난 3년의 투쟁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3년의 그 싸움의 과정을 의원님 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이분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가족분들은 굉장히 그 본인들의 아픔의 초기에는 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인들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사회요. 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에서 가해자로서는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 문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받는 분들을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그래서 뭐 어느 집회나 가시잖아요, 가족분들이. 인권운동가들. 완전 인권운동가가 다 되셨어요. 예, 인권운동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이런 집회도 함께 하시고 그래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네, 저것도 심각한 그러니까요. 문제야 이렇게. 건물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나가시다가 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여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네, 막 이러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절규.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왜 구조를 안 해주냐라는 아마 영상 기록들을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장례식도 제대로 지금 네. 못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백남기 어르신 그때 장례 치르는 날 제가 세월호 가족들하고 같이 앉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앉았는데 그때 어머님들이 아유 우리는 언제 장례하냐, 우리는 언제 연결식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언제쯤 글쎄요, 어떻게? 저도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미수습자분들은 가족품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합동 연결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리고 뭐 사실은 추모 관련된 행사나 추모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 전혀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이 선체가 인양이 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선체가 인양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죠. 그리고 큰 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체만으로 모든 진상규명 작업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적의 원인, 구조 실패의 원인, 책임을 누구까지 져야 되는가, 청와대는 과연 적정하게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가 등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는 그 과정에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진정으로 진상규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1, 2년 정도는 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원과 세월호 청해진 해운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밝혀야 될 의혹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길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함께하실 것 같다. 이런 믿어도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뭐 성에 차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얘기하세요? 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조사위원회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요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박주민 의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